지난 이야기. 한 신령께서 내린 신비한 마패는 악인 앞에서 뜨거워지고 거짓 앞에서 빛을 발하며 진실을 구하면 길을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패의 인도로 최사또의 비밀 창고에서 증거를 찾았지만 교활한 사또에게 발각되어 도둑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이 도연을 에워쌌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이고 최사또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놈을 잡아 옥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 장터에서 곤장을 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품속에서 마패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뜨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도연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몸을 날려 포졸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놈 놓치지 마라. 포졸들이 뒤쫓아왔지만 도연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패의 신비한 힘이 도연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 것이었지요. 사또 날이 놓쳤습니다. 최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무능한 것들, 당장 마을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라. 그 자가 창고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한다. 예. 포졸들이 허둥지둥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최사또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장부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았을 것은 확실했지요. 젠장, 설마 암행어사가 온 건 아니겠지. 최사또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신복을 불렀습니다. 이 장부들을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장터로 모이게 해라. 무슨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도둑놈을 잡으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곤장을 쳐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말하지. 관할을 범한 자의 말로가 이렇다고. 그럼 아무도 감히 나를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교활한 최사또는 벌써부터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마을 뒷산의 작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품에서 마패를 꺼내보니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지만 이제 어찌 해야 합니까? 마패를 손에 쥐고 고민하던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포졸들이 쫓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김씨 과부였습니다. 선비님 계신가요? 김씨 부인, 어찌 여기를? 김씨 과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또 나리의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 도둑을 잡으면 큰 상을 내린다고. 혹시나 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오신 겁니까?
그럼요. 선비님께서 그날 밤 제게 하신 말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선비님이 무슨 일을 꾸미신 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요.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찾았지만 이제 최 사또가 경계하고 있으니 김씨 과부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비님, 포기하지 마세요. 선비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 남편도 마을의 다른 억울한 사람들도 모두 선비님을 믿고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도연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최 사또의 악행을 밝혀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청송고을 장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 사또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지요. 나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모두 나와야 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는 큰 곤장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최 사또가 높은 의자에 앉아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성들이여, 어젯밤 대담한 도둑이 관아의 창고를 털려고 했소. 이는 관가를 무시한 큰 죄요. 내가 반드시 그 도둑을 잡아 엄히 다스릴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도둑을 알면서도 숨겨주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요. 누구든지 수상한 자를 보면 즉시 알리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갓을 쓴 선비, 바로 이도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선비가 누구지? 혹시 저 사람이 도둑인가? 최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바로 어젯밤 도둑이다. 당장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사또나리, 제가 도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창고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럼 제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제 몸을 수색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최 사또는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훔치려다 들킨 것도 도둑이다. 당장 저놈을 잡아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도연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지요. 뭐라고? 진짜 도둑은 바로 백성의 재산을 훔친 자입니다. 도연이 손가락으로 최 사또를 가리켰습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사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사또를 모욕하다니. 당장 저놈의 입을 막고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도연을 덮쳤습니다.
도연은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이제 내 놈의 말로를 보여주겠다. 최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곤장 50대를 쳐라. 포졸들이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김씨 과부가 군중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최 사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년은 누구냐?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과부입니다. 김씨 과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선비님은 선한 분입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뭘 증명한다는 거냐? 저에게 마지막 쌀로 죽을 끓여 주셨을 때 이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난한 이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찌 도둑이겠습니까? 김씨 과부의 외침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선비 장터에서 노인을 때리는 포졸을 말렸던 사람 아닌가. 맞아. 그때 의로운 말을 했었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다들 입을 다물어. 이것은 관가의 일이니 백성들이 참견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움츠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이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도연의 품속에서 마패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는 것을. 도연이 포졸들을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최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제압해라. 포졸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과연 도연은 마패를 꺼낼 수 있을까요? 마패의 진짜 능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음 편에서는 마침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산신령의 마패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 진실이 빛 아래 드러나는 감동의 순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